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짚어볼 이슈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20년 딱 36일 남았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직장인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할 필수 과제가 연말정산입니다. 본격적인 서류 준비는 내년부터지만 사실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받으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챙겨둘 것이 많은데요. 오. 특히 올해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혜택의 범위가 늘어났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액도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항목별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길 수 있는 꿀팁 이슈픽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뭐 순삭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일단 뭐 올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카드 공제율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권장한 적이 많아서 카드 소득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3월 그리고 4월에서 7월 사이 공제율은 무려 기존의 2배인데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쓴 신용카드 사용분도 소득 공제율 3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때 소비를 좀 몰아서 했다고 하면 세금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시기에 박물관도 안 갔고 미술관도 안 갔고 또 공연도 안 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다가 다시 기대가 사라졌는데 일단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제율이 이렇게 일단 늘어난 만큼 한도액도 늘어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구간별로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면 올해 쓴 돈에 한해서는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1억 2천만 원까지면 280만 원, 그보다 더 벌면 2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겁니다. 네, 사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뭐 전부 다 공제되는 건 아닌데 이게 급여의 그 일정 부분을 초과해야 하는 그 기준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소비를 해야지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사용한 돈이 1,500만 원은 넘어야지 그 1,500만 원을 빼고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과연 나는 4분의 1 이상을 썼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한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열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분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신용카드 내역이 궁금하다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난달부터 쓰고 있는 건 예상해서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역부터 세부담 증가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예상 금액일 뿐 연말 사용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서비스에서도 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만약에 한도액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총 급여의 25%를 넘게 소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용카드건 체크카드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쓰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금 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특히 7월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보다는 더 이득이 될 겁니다. 네, 또 올해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서 육아하는 아빠의 경우 연말정산 때 비과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모성 보호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부터 해당됩니다. 네, 신설된 비과세 혜택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비과세 항목도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의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여겨야 할 부분, 소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소득세 감면 부분,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경력 단절 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 교육이 추가됐고요. 경력 단절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업이 아니라 동종업종에 재취업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은데요. 올해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확대된 요건을 꼼꼼히 챙겨서 자신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는 고용브리핑 365를 진행하면서 이 혜택이라는 게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실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혜택이 좀 확대가 됐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여기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최근 재테크 카페에는 오면 1땡, 3은 2땡이란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오면 1땡은 연 5% 금리를 주는 상품이면 1초 만에 완판된다는 거고요. 3% 금리 상품은 2초 만에 완판된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시중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예금 상품들이 많은 상황에서 고금리 상품 찾기도 어렵지만 이벤트용으로 나온 3에서 5% 금리 상품도 완판이 빠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요즘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리미리 달라진 소득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